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1,476명으로 2주 전보다 1,000명가량 감소해 유행 증가세가 주춤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여전히 500명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하루 사이 사망자는 41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구금과 폭행 등 과잉 대응으로 나서자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대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간질환 치료제가 약해진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해당 약은 근육 위축에 관여하는 체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동물 실험 결과 근섬유지름이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골자로 하는 우주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을 주도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을 수행할 범부처 TF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리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 전보다 각각 1,000여 명씩 감소해서 유행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1,392명, 해외 유입은 8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11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454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더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준영 국립암센터 감염내과 전문의와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국내 유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델타 변이가 등장하기 전인 2020년 겨울 3차 유행과 델타가 주도한 지난해 여름 4차 유행,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한 올봄 5차 유행 때의 연령대별 감염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0세에서 15세는 오미크론 변이의 5차 유행 때의 전파 속도가 델타 이전의 3차 유행에 비해서 5.2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19세의 경우도 5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은 2배가량, 75세 이상은 1.12배 높아지는 것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과 우울증 등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의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컸던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비교해봤더니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는데 유행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여성 실업의 증가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여성이 더 많이 우울증 진료를 받긴 했지만 유행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비 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는 소비 금액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최근 낮아진 것도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초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6차 유행에서는 이런 지출 감소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위험 인식이 변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16% 줄었고 응급실 이용 건수는 26% 감소했습니다. 기저질환자와 고령층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적기에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10가지 지표를 발표한 국가감염병 자문위는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의 사회 경제적 파급 영향을 평가해 방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항의하는 시위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자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天安문 민주화 시위 이후 33년 만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이징과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부당한 구금과 폭행 등 과잉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天安문 민주화 시위 이후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33년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가 규모 면에서는天安문 민주화 시위만큼은 아니지만 자칫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ny of these protests restrain themselves by targeting local officials and trying to express their loyalty to the center. But this time you see slogans chanting like Xi Jinping step down. 중국의 봉쇄 정책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과잉 대응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시위에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도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중국 당국이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잇따르는 연대 시위 역시 중국 지도부에는 큰 부담입니다. We should end his dictatorship because he only care about he only care about himself, his dictatorship. So this is why many people died. 중국이 내세워온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이해 앞으로 중국 당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근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미 승인된 간 질환 치료제가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젊은이보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유독 힘들어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약해져 신체 활동이 어려운 근감소증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13%는 근감소증 환자이며 근감소증 환자는 최대 9배까지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한 치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단백질 섭취를 장려한다든지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운동 격려를 통해서 근력 증가는 못하더라도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미 간 경화와 간 손상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 말로틸레이트가 근섬유 위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생지 실험에서 말로틸레이트를 투여한 그룹은 근육량 증가의 척도인 근섬유 지름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또 투여 그룹의 허벅지 앞쪽 근육 무게도 21% 늘었습니다. 말로틸레이트가 근육 위축에 관여하는 체내 효새 활성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근육 소실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저해하는 원리입니다. We found that maltodextrin can improve strength and strength-producing muscle fiber numb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ltodextrin can be a very good candidate therapeutic for treating
sarcopenia. 연구진은 말로틸레이트가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될 경우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식이 조절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말로틸레이트는 간질환 치료제로 이미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개발 기간과 비용도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 등을 내건 우주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2045년까지의 방향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과 달 착륙 후 자원 채굴에 성공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입니다.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로드맵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향도 내놨습니다.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예산과 투자 증진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주기술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현재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있고 많은 국가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만큼 더 늦게 출발하면 안보는 물론 연계 산업 등에서도 이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모두 전담 준비 조직이 본격 출범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에서 주도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준비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내년 1분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을 때 여야 협치 상황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내년 말 설립 목표인 한국판 나사, 즉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수행할 범부처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설립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과기정통부 최원우 국장이 단장을 맡으며 전략기획팀과 제도기획팀, 운영지원기반팀 등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를 책임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추진단은 정책과 기술개발, 법제 등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며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거래소 사이 진실 공방까지로 번지자 금융당국도 사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위믹스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거래가 이뤄져 왔는데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지난주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출된 유통계획보다 실제 유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위메이드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엇이 불충분한지 알려주지 않았고
거래소들이 위믹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법원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신들이 정의하고 있는 유통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갑질을, 이런 불공정을 저는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에 닥사는 위믹스 측이 16차례의 기회에도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회원사 만장일치로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렸다며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오가는 사이 위믹스 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 전 주요 거래소에서 2,200원대에 거래됐으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며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상장 폐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위믹스 외에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는 FTX 거래소 파산 신청에 이어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까지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를 침체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신뢰성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시장에 퍼진 금리 낙관론을 경고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서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2024년에나 명목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로레타 머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내년 중에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합니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레 미국을 첫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말했습니다. I think certainly the issue will most likely come up. I think we look forward to having that discussion with our French counterparts.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EU 등은 그동안 미국 측에 우려를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마크롱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화상으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과 EU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EU 국가 등에서 만든 제품을 차별하고 기업들의 EU 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겠지만 유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포함한 유럽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구도 LED 조명으로 바꾸고 전등 시간도 대폭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일제히 환한 불빛이 켜지자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대선문부터 콩코드 광장까지 가로수 400여 그루의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졌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속에 시민과 관광객들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더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You have to have some joy in life, and this just brings. I mean, listen. I mean, how many people are here? It's just brought us all together. I definitely think it's worth it. 샹젤리제 위원회는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전구도 LED로 바꾸고 점등 시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Nous allons changer la durée des illuminations. Une semaine de moins, elles s'arrêteront le 2 janvier, et puis elles s'arrêteront chaque soir, sauf le 24 décembre et le 31 janvier et le 31 décembre.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1,600개의 LED 조명으로만 거대한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가판대의 조명까지 절반으로 줄었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만큼은 평상시 못지않습니다. Auf jeden Fall etwas, wo ich dann in die Weihnachtszeit dann überhaupt reinkomme, weil bis jetzt war ja eigentlich November und aber jetzt mit dem Weihnachtsmarkt beginnt es eigentlich so richtig, weil jetzt kann ich wieder Weihnachtslieder hören. 스페인도 크리스마스 행사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소비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Y luego el boca a boca, el decir el encendido de las luces de Navidad, pues nos pone al referente de Londres, de París, a este nivel.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에 이어 물가 폭등에 시달리는 유럽.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한 유럽 곳곳의 크리스마스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 28일 애플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끊었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머스크의 트윗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콘텐츠 관리 정책 등을 사유로 극우 성향의 SNS, 팔러 등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가 복원시킨 적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애플의 광고 철회가 트위터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머스크가 보인 반응은 트위터와 애플 간 싸움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30%가량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비판하는 트윗을 잇따라 올린 뒤 전쟁을 개시한다는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 11시 반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반쯤 해발 고도 4,170m인 마우나 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질조사국은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항공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습니다. 다만 용암 분출은 정상보의 함몰 지형에 국한된 상태로 인근 마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엔 설득을 시키려다 오히려 반감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개 사람 수군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설득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